일러스트레이터 강의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펜 툴의 사용법과 스트로크 옵션에 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핵심 기능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 기능이 바로 이 펜 툴인데요. 자, 여기 만년필 아이콘을 클릭해서 여기 작은 삼각형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딱 손을 떼면 이제 이런 펜 툴 트레이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일단 펜 툴 한번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툴 클릭하고 아트보드에다가 클릭하면 이렇게 연속된 직선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당기면 이렇게 파란색 베지어 핸들이 나타나면서 곡선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졌죠. 이제 요걸 핸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핸들은 다음에 내가 그 찍는 포인트에 영향을 주게 돼요. 이렇게. 즉, 이 핸들이 이쪽 방향으로 힘을 당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찍었을 때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언두, 그 다음 클릭한 상태에서 다시 그 다음 곡선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당겼으니까 이제 핸들이 여기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여기를 찍으면 이 핸들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따라오게 된다. 그럼 이렇게 또 곡선을 만들고, 또 이렇게 곡선을 만들고, 또 이렇게 곡선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핸들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꺾이는 곡선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바로 옆을 이렇게 찍으면 이 핸들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이 핸들을 없애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키보드에다가 Alt를 누르면은 이렇게 그 아이콘이 변경이 되죠. 만년필에서 저렇게 꺾인 화살표처럼 보이는데 뭐랑 닮았냐면 이제 얘랑 닮게 돼요. 그래서 얘를 누르고 그 핸들을 여기에 앵커에다가 놓아버리게 되면은 이제 다음번에 내가 그 어디를 찍든 상관없이 원하는 커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나가다가 내가 또 특정한 포인트에서 이제는 이 핸들의 구속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Alt 누르고 얘를 이렇게 없애버리고, 또 원하는, 대신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이 핸들이 여기서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포인트로 가는 연속성이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다 그렸으면 이제 다시 셀렉션 툴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커브는 셀렉션 툴로 선택해보면 이렇게 각각의 포인트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 것들을 선택해보면은 선택한 지점에 만약 핸들이 존재할 경우에 그 핸들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도 그 다음 이 포인트도. 그러면 이 핸들을 우리가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이 핸들은 또 여기서 자유롭게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눌러서 반대쪽 핸들과의 구속을, 반대쪽은 여기 그대로 있죠? 반대쪽 구속을 없애버리고 특정 핸들을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 사이에 지금은 여기 중간에 포인트가 없어서 내가 이런 어떤 커브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 만들 수가 없죠. 그럴 때 여기에 두 번째 아이콘 Add Anchor Point 툴로 원하는 곳에다가 가까이 놓고 클릭을 해주게 되면 그 포인트에 다시 그 우리가 원하는 조절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조절자를 쥐고 이렇게 당기고 이 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또 하다가 Alt를 눌러서 핸들의 구속을 풀 수도 있더라.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 만년필은 앵커 포인트를 지우는 툴이겠죠. 근데 이제 이걸 할 때 주의점은 앵커 포인트에다가 찍어야지 중간에 앵커 포인트가 없는 곳에다가 선택을 하면 작동하지 않아요. 꼭 요 가까이 가면 이렇게 앵커 포인트는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패스라고 표시가 되다가 앵커 포인트에 딱 걸려요. 가다가 딱 걸리죠. 그럼 고기를 클릭하면은 사라지면서 얘네가 다시 커브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기도 클릭하면 없어지죠. 그 다음 만들어져 있는 커브의 경우에 다 만들고 나서 다시 핸들을 조절하고 싶을 때는 이 네 번째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네 번째 도구는 자, 이제 아무데나 찍으니까 또 안 된다고 나오죠. 그럼 여기 앵커 포인트를 클릭을 하면 그 앵커 포인트에 요 핸들이 나타나고 핸들을 또 여기서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패스를 이렇게 그려 나가다가 이렇게 그려서 내가 그리는 와중에 Alt 키를 눌러서 이 핸들을 구속을 풀어버리고 그 다음 커브를 그려 나가던가, 아니면 다 그렸을 때라도 이 도구를 쓰기보다는 그냥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거기서 핸들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 만약에 직선 구간인데 지금 여기는 직선 구간이죠. 이렇게 핸들이 아예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렇게 선택을 해도 핸들이 나타나지 않죠. 그럴 때는 이제 요 네 번째 Convert Anchor Point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툴을 딱 해서 직선으로 딱 꺾여 있는 곳에 앵커 포인트에다가 클릭을 해서 마우스를 당겨보면 이제 핸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 커브를 쓸 때 주의할 점은, 자, 지금 제가 계속 커브라고 하는데 원래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보통 패스라고 하죠. 자, 정리를 하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펜 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베지어 곡선을 원래는 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패스가 사실은 요 곡선이라는 이제 요거 때문에 보통 이걸 커브라고 하기도 해요. 또 산업 디자인에서는 우리가 방금 그렸던 커브가 그대로 3D의 모델링 데이터, 기초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3D에서는 패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커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입에 익어서 패스라는 말보다는 주로 이렇게 커브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 이해 부탁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이 커브를 쓸 때는 첫 번째 포인트에서 두 번째 포인트로 연결이 될 때 이 핸들을 길게 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핸들이 이만큼 길죠. 이 핸들이 긴 만큼 그 다음 포인트를 찍을 때 여기 핸들의 길이 방향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핸들은 가능하면 너무 길게 뽑아서 쓰지 않도록, 그래서 이 패스를 처음 그릴 때 완벽하게 그린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형상에 얼추 비슷하게 맞춰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각종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더 추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수정을 해주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커브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과정, 어떤 특정 커브가 있었을 때 앵커 포인트는 이걸로 없앨 수 있어요. 앵커 포인트는 이렇게 없앨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특정 포인트를 잘라야 되겠다. 그때는 여기에 있는 가위 툴을 쓰는 게 좋습니다. 가위 툴로 특정 포인트를 클릭, 클릭, 클릭
해주고 나서 다시 V 눌러서 빠져나오면 그 포인트들이 이렇게 가위에 의해서 잘려 나오게 되죠. 그러면 반대 개념, 내가 어떤 포인트와 어떤 포인트를 연결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다시 펜 툴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앵커가 잡히고 이 정도까지 오고 다시 요 앵커 끝부분을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앵커를 정확하게 찍어줬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저 하나의 컵으로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 비어있는 곳을 펜 툴로 이렇게 클릭해서 연결하면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직선을 이용해서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그 커브와 요 커브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요 포인트, 두 개의 포인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join 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join을 딱 눌러주면 요 포인트는 이제 하나의 포인트로 붙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join이 안 돼 있으니까 붙어 있지 않죠. 그러면 여기도 선택해서 join 해주면 이제 여기도 하나의 포인트로 만들어져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undo. 펜 툴을 이용해서 이 끝부분의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고 또 계속 연결해 나가면은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연결되면서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이 끝부분에 가서 딱 맞춰주게 되면은 얘네들은 하나의 컵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다른 툴로 여기와 여기를 연결했을 때에는 언뜻 보기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움직여 보면 별도의 객체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럴 경우에 내가 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요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조인을 해주면 그 포인트는 두 개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죠. 하지만 여기는 아직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조인을 해주게 되면 이제 하나의 형태가 된다. 자,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속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 지금 전경이 필이 채워져 있지 않죠? 이 선의 색깔, 스트로크의 컬러만 적용이 되어 있을 때는 이게 별로 티가 안 나요. 이렇게 되어 있든 저렇게 되어 있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내가 이것들을 채웠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경색을 채워서 한번 해보죠. 지금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끝과 이 끝을 그냥 조금 떨어뜨린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붙여 놨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포인트를 우리가 움직여 보면은 이 포인트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패스가 있지만, 자, 스트로크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스트로크가 여기까지는 따라오지만 여기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트로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펜 툴로 다시 여기와 여기를 클릭해 주면은 연결이 되면서 완전히 닫힌 형태, 그리고 스트로크가 여기 끝까지 쭉 따라오게 되죠. 펜 툴을 사용하실 때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모든 이 펜 툴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모든 과정들을 다 펜 툴로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어떤 이런 뭐 별을 만들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간단하게 별 만들고 스크리블이라는 필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금방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펜 툴로 내가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펜 툴은 꼭 쓰시기 전에 다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한번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을 여시고 여기에 핸드, 손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이런 손이 나타나죠.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이제 손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이런 손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미지 복사,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그런 다음에 조금 확대를 하고, 그 다음 개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숫자 2번을 누르면 이제 여기가 락이 걸리게 되겠죠. 그 다음 펜 툴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깨지죠. 이 픽셀 타입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톱이 여기서 이렇게 와서 내가 여기 이렇게 쥐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전경에도 컬러가 안 들어가 있고 스트로크에도 컬러가 없으니까 이게 안 보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기본 색깔을 넣어주고, 손톱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로 연결. 그 다음 다 됐으면 이제 빠져나오고 다시 펜 툴로 하는데, 그 다음 버전에서 지금 얘는 지금 닫혀져 있는 애예요. 이 닫혀져 있는 애인데 거기 중간에다가 또 클릭을 해서 연결을 시켜준들 얘네는 연결이 이런 식으로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개체로 계속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클릭해서 내가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올 테니까 이 구속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럼 Alt 누르고 여기 클릭, 그 다음 다시 손의 마디 또 클릭해서 이제 여기까지 다시 또 V 눌러서 빠져나오고, 또 펜 툴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와서 살짝 둥글고, 그 다음은 이렇게 큰 곡선으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의 이 윗부분, 그 다음 이제 요런 부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손톱이 혼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해서 이 모양을 다시 맞춰주는 거죠. 또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가 너무 급격하게 꺾여 있으니까 좀 줄여주고 조금 자연스럽게 얘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손가락, 이제 거의 보이지도 않죠?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때로는 원본 소스가 이렇게 너무 안 좋은 상태로 많이 오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손이 한번 꺾어주고, 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펜 툴을 쓰는 과정은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만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펜 툴을 썼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고, 근데 지금 상태는 보기가 그렇게 예쁘지가 않죠. 안 예쁜 이유가 이제 여기 손가락이 이상해서 안 예쁘기도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도 이런 끝부분들이 너무 변화가 없이 쭉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순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스트로크 상태, 속이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곽의 선의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이 선들을 조금 더 다채롭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쉬운 방법은 패스를 선택하고 위쪽에 있는 요 탭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패스의 시작과 끝부분에 변화를 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끝이 굉장히 가늘어지고 중간이 두껍고 다시 가늘어지죠. 그럼 그거를 다 한번 똑같이 적용을 시켜보죠. 훨씬 더 보기가 좋죠. 그런데 또 다른 걸로 한번 또 요걸 선택해서 요것도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늘어지게. 그러면 이렇게 따는 방법보다 따고 나서 살짝 회계 변화를 쉽게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스트로크의 두께를 더 늘려서 마치 이런 붓펜으로 그린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것을 스트로크를 한번 강하게 줘보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보이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런 S자 커브가 있었을 때 그 커브를 하나를 복사를 해보고, 요 커브의 그 두께는
요 위쪽에 있는 스트로크로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1포인트, 그 다음에 밑에는 2포인트, 또 그 밑에는 60포인트. 이런 식으로 선의 두께는 스트로크에서 조절해 줄 수 있다. 한꺼번에 선택해서 한꺼번에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요 메뉴를 누르면 이 회계 변화를 쉽게 줄 수 있다. 또 여기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스트로크는 굉장히 여러가지 변화의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옆장으로 와서 한번 연습을 해보죠. 이렇게 하나를 두고 하나 복사하고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계속 복제가 되죠. 그러면 한 세트 더 복사. 그럼 첫 번째 것은 0.25, 그 다음은 0.5, 그리고 0.75, 그 다음에 1, 4 해서 점점 이 두꺼운 그 패스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60. 그 다음 그 옆에는 이제 요거를 한 세트 복사해서 0.25 같은 경우에는 회계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죠. 너무 얇아서. 그 다음은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곳에다가 적용을 시켜줘야 이렇게 회계 변화가 만들어지는구나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 외에도 또 다양한 획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요. 이 윈도우에 가서 브러쉬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에로우, 아티스틱, 보더, 그다음에 브러쉬, 데코레이티브 브러쉬에서 이렇게 수많은 브러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아티스틱의 잉크라는 걸 꺼내면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브러쉬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은 이렇게까지 수많은 패턴과 브러쉬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기본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럼 요걸 선택해서 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변하고, 요거 선택해서 요거 클릭 이렇게 했더니 그 붓펜으로 마치 그린 것처럼 나타나죠. 그 다음 위에 있는 또 이런 것도 한번 눌러보세요. 이런 것들은 직접 만들어서 나중에 쓰게 되겠지만 여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기능만으로도 여러가지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줄여서 또 한 세트 복사하고 이런 곳으로 오면은 이렇게 마치 수채화처럼 묽게 보이는 브러쉬도 있죠. 또 이렇게 뭔가 그 빗으로 빚은 듯한 브러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위에다가 브러쉬 앤드 스트로크 라고 해놓죠. 자, 이제 그 다음 장에는 이 스트로크 옵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한 요정도 두께의 스트로크를 하나를 여기 옆에다가 복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두꺼우면 좀 그러니까 적정하게 한 이 정도 두께를 줍니다. 이 윗 스트로크를 선택하면 스트로크의 기본적인 여기 옵션들이 위쪽에 나타나지만 실제 여기 있는 것보다도 더 자세한 것들은 윈도우의 스트로크 탭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스트로크 탭에 가면은 똑같이 웨이트, 여기 있는 웨이트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캡이라는 곳이 있죠. 이 캡을 한번, 지금은 캡의 끝부분이 벗캡이라고 해서 직선으로 딱 끊겨져 있지만 선택을 해서 그 캡을 라운드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펜으로 한번 이렇게 꺾어 보면은, 자, 이렇게 꺾여 있는 경우에 캡은 둥근데 코너를 직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이 코너를 라운드로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 이 코너를 이렇게 사선으로 깎아 줄 것이냐도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많이 쓰는 방법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곡선의 패스가 있었을 때 이 패스를 라운드로 처리를 하고 이것을 점선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기 밑에 있는 대쉬 라인이에요. 자, 커브를 선택해서 이 정도 두께로 만들어 주시고 밑에다가 대쉬 라인을 딱 클릭을 하면은 대쉬 갭, 대쉬 갭, 대쉬 갭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은 12pt에 갭이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대쉬 사이즈를 6으로 두고 그 다음에 갭 사이즈를 12로 두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또 대쉬는 한 20, 그 다음에 또 갭은 20 이렇게 두게 되면은 2점 쇄선, 이러한 대쉬 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여러가지 점선들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또한 요 커브를 가지고 대쉬 라인을 빼버리고 커브의 끝부분에 이 제품 도면을 우리가 앞으로 치게 될 건데, 이 제품 도면을 만들 때는 치수선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치수선을 할 때마다 계속 끝에다가 화살표를 만들어 주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각형이 있었을 때 그 사각형에 여기서 이렇게 선 하나 긋고 선 하나 긋고 그 중간에 또 이렇게 선 하나 그었다. 그다음 그거를 굉장히 가늘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치수를 뭐 10mm다 라고 쓰고자 할 때 여기 끝부분의 화살표를 밑에 있는 에로우 헤드, 이제 그거는 이 옵션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끄집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에로우 헤드, 요 커브의 한쪽 끝에다가 요런 화살표를 주고 반대쪽 끝은 뭐 이런 화살표를 주겠다. 또는 뭐 요런 걸 주겠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또한 그 화살표의 크기를 나는 화살표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 그럼 200%. 그러면 이게 더 커지고, 또 끝부분은 작았으면 좋겠어. 50%라고 하면은 이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많이 쓰는 화살표는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쓰죠. 그 다음 끝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짧게 만들어서 보통 요 컬러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패스만 잘 쓰더라도 굉장히 여러가지 또 스트로크의 옵션들만 가지고도 여러가지 항목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여기도 밑에 보면은 똑같이 이 위에 있었던 요 커브의 모양들이 있죠. 근데 꼭 그 다음은 이 프로필, 커브의 프로필을 여기에 있는 거 말고 좀 다르게 할 수는 없나? 라고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드 툴을 가지고 내가 패스 상태에서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늘려주거나 특정 부분들을 여기는 또 이만큼 늘려주고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위드 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위드 툴로 어떤 패스가 있을 때 그 패스의 두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 점선만 이런 것들은 점선 만들기. 그 다음에 요거는 위드 툴.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여기 다채로운 거였죠. 랩 툴이라던가 블로트 툴 같은 것들로 이렇게 만들 수 있더라. 그 다음 또 어떤 선이 있고 그 선에 이렇게 에로우 헤드 화살표를 적용할 수도 있다. 만약에 펜 툴을 쓰다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수고하셨어요.